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법규 복주머니 특강, 나머지 예방법 그리고 공사업법 한번 또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가 보면 이제 불 사용하는 설비가 나와요. 보이십니까? 불. 그죠? 제가 이게 종류가 보일러가 처음에 있다 그랬죠. 이게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설치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 내가 예를 들어 액체 연료 보일러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쵸? 본체와 연료 탱크 1m. 그리고 연료 차단 개폐율은 0.5m. 즉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보일러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 근데 이제 안에 연료가 액체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료가 있겠죠. 당연히 연료가 있어야 얘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기로 이제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사이 거리 일단 1m 이상 띄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밸브가 이렇게 있는 거야, 밸브. 이 밸브는 요 탱크로부터 0.5m 이내. 절반이라 그랬죠, 제가. 절반. 그리고 당연히 이 안에는요, 여러분들 허용연료 외의 연료를 설치하면 되겠어요? 뭐 등유난로인데 경유를 넣는다거나?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과장치 있어야 되고요. 여기 받침대가 있는데 불연재료. 그죠? 불연. 자, 근데 내가 만일 기체 연료를 이제 넣고 싶다. 이게 이제 가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환기구를 설치하래, 환기구. 그리고 금속관을 설치하고, 요건 액체와 동일하죠. 액체 동일하고, 경보기 설치해 주랍니다. 가스가 샜을 때 삐요삐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목 나와요, 화목. 고체 연료. 그럼 고체 연료 사용하는 게 이게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 문제로 틀림없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고체 연료면 2m 이상을 두래요. 2m. 또는, 여러분 이게 띄지 않아도 돼요. 불연 재료로 된 구획된 실에 넣어도 된대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여기 갔을 때 보일러가 이렇게 있는데 연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연통은 연기가 빠져나가는 이 통, 그죠? 좀 크게 그릴까요? 여기 보일러가 있는데 여기 연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연통은 이 천장으로부터 0.6m 띠랍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연통이 나오는데 요 배출구 있죠. 요 배출구. 여긴 또 벽으로부터 0.6m 이상을 띠래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얘는 천장으로부터 0.6m. 여긴 이상이 안 붙어 있어요. 전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0.6m 딱 띠는 게 아니고 이상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빠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개정이 되겠죠. 일단 0.6이 중요한 거고, 배출구는 요 높이. 여기가 2m래요. 2m. 이상 높게 설치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불연재료로 설치를 해줘라. 요게 나가는 부분은, 그죠? 그리고 불연재료 사용하는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를 해줘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재료가 나오면 제가 99% 이상이 다 불연재료라고 말씀드렸죠. 요 기준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통기준이 나옵니다. 공통기준.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그죠? 여기 사이의 거리. 그죠? 그러니까 보일러 본체. 뭐 예를 들어 본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요 거리 0.6m. 그리고 얘를 실내에 설치했을 땐 콘크리트 바닥이나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고, 자, 요거 보십시오. 요거. 가연성 벽이나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 이런 부분 있죠. 연통이 나가는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 여기 난연성이 처음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좀 유익 있게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가 기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일러 기준 잘 정리하시고요. 난로는 0.6밖에 없습니다.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m.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 있었던 화목난로 기준하고 유사한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연통 배출구는 또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해라. 근데 여기 이상자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상자가 붙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붙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연성 벽, 요것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뜨거우니까 연통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료로 덮어 씌워라. 여긴 증기기관 또는 연통이지만 여기는 또 연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증기기관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난연성이 한 번 더 들어간다라는 거고, 건조는 0.5밖에 없어요. 건조 오징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건조 오징어. 건조는 555. 여기가 0.5인 거죠. 아까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가 0.6이었고 얘는 0.5. 그리고 실내 설치했을 때 벽, 천장, 바닥은 불연. 건조 물품은 여론과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용량 50. 그래서 5m 이내에 소화기, 10m 이내에 가연물 두지 말아라. 용접 용단은 5랑 10. 근데 여기 또 반경이에요. 하셨죠? 직경이 아니고 반경이라는 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노화덕은 흙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이제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고요.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설치를 해줘라. 그리고 노 또는 화덕 주위에 턱 0.1m. 맞습니까? 0.1, 0.1, 0.1. 시간당 30만 킬로칼로리의 노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불연재료. 창문 및 출입구는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 노 주위에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줘라. 1m 이상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1. 지금 숫자들이 1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0.1, 1 이렇게. 턱이 1m면 이상하잖아. 그치? 0.1. 자, 그리고 음식조리도 잘 나오죠. 배출 덕트 요 두께 0.5mm. 필터. 조리기구와 반자 또는 선반은 0.6m 이상 이격을 하고 주요 구조부로부터 붙어있는 구조부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워라. 0.15m 이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0.15m 이내. 반자 선반은 0.6m 이상 이격. 요거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숫자가 3개예요. 왜냐면 맨날 숫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숫자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표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특수가연물은 종류 암기하십시오. 오른쪽에 가보면 일단 종류부터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면화류, 나무껍질 대패밥, 면화야, 나대지 마라, 그죠? 넝사벼시야, 요거 3개 넝사벼이라 그랬죠. 너하고 나는 넝사벼시야. 넌 나를 넘을 수 없어. 가고, 꺼지고, 약간 가고, 꺼지고, 뭐 성목일날 와, 식목일날 와,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면화야, 나대지 마라. 너하고 나는 넘사벽이야. 가고, 꺼지고, 성목, 식목일날 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사 비용이 1,000만원에서 얼마다? 3,000만원이다. 이사 비용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걸 완벽하게 세팅하십시오. 일단 여기가 제일 잘 나오니까요. 그리고 아래 거 여러분들 살짝 보시면 된다 그랬죠. 대부분 위에서 다 걸려요. 대부분. 그렇다고 아래 걸 또 안 보면 찝찝하니까 아래 거는 살짝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종류 이상, 이런 종류의 수량이 이 이상이면 우리는 그걸 일반 가연물이 아니고 무슨 가연물? 특수 가연물로 분류를 하더라. 그럼 이 특수 가연물은 어떻게 저장하고 취급할 거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석탄, 목탄 발전용은 제외입니다. 요거는 밑에 저장 취급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안 하고. 자,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고, 그죠? 요거 잘 정리하시라고, 요거. 그래서 살수살비나 소화기가 있다. 높이가 15m. 200, 300, 그죠? 이게 쌓는 면적이라던가 높이가 정해져 있고. 그 밖에 살수살비나 대형이 없다라고 하면 10m. 50에 성목이면 200,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쌓는 높이라던가 또는 이제 면적이라던가 이거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더 높이 쌓을 수 있고 면적을 더 넓게 쌓을 수 있겠죠. 왜냐면 살수설비와 소화기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요, 또 바깥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와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에 뭐가 있냐면 안전거리 기준. 그래서 실외니까 대지경계선, 도로, 인적 건축물과 6m 이상 띠래요. 다만 쌓는 높이가 다만이에요. 쌓는 높이가 0.9m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제외자가 빠졌네요. 제외. 그러니까 두는데 거기 중간에다가 0.9m 이상의 벽체를 설치하면 굳이 띄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자,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래요. 그럼 내화구조 불연재료고, 그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절대 보관하지 말랍니다. 대신에 내화구조의 벽으로 확실하게 분리를 해주면 제외라고 또 나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건 안전거리고요. 얘는 뭐냐면 특수가연물과 특수가연물이 있으면
그 특수가연물과 특수가연물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두 개를 쌓아놓는 경우는 1.2m나 또는 쌓는 높이 2분의 1 중에 큰 값. 그죠? 실외는 3m 또는 큰 값.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1, 2, 3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실내일 땐 다 1, 2야, 1, 2. 1.2m 또는 2분의 1. 그죠? 실외일 땐 3m 또는 큰 값. 그리고 표지에는 이런 것들 적어주랍니다. 여기 특수가연물이 있다. 그래서 품명이 뭐고 몇 킬로가 저장돼 있고 이걸 안전관리하는 사람은 누구고 등등등등.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나옵니다. 네,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암기해야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청장이 여기도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청 요청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이런 곳, 시장,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산업단지, 소방 없는 지역, 물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추가가 된 거죠. 물류단지, 그죠? 그리고 여기 석유 동그라미 안 쳤군요. 네. 이렇게. 그래서 시옷자 들어간 애들은 밀집자가 없어요. 시장, 석유, 산업. 시장, 석유, 산업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 여러분들 시장, 석유, 산업. 그리고 소방, 뭐뭐뭐가 없는 지역. 미흡한 지역 아닙니다. 없는 지역. 그리고 물류단지 최근에 추가가 됐고 여기 밀집 들어간 애들이 공창, 목조, 그죠? 위험물, 그리고 노불, 노후 불량 요런 애들. 밀집 지역, 밀집 모여있는 지역. 그냥 공장 창고 지역이 아니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은 위험하니까 시도지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미리 예방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화재를. 그죠? 예.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걸 지정을 하는데 시도지사가 미처 지정하지 못하면 청장이 나 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약간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추가 요청 건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소방관서장은 뭘 하냐? 소방관서장은 청본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화재안전조사를 한대요. 우리 화재안전조사 배웠잖아요. 연일에. 그리고 보수 보강 명령할 수 있고 훈련교육 실시할 수 있답니다. 10일 전에 꼭 통지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필요 자료를 매년 작성 관리하래요. 그죠?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 내에 내가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화재 안전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죠? 그리고 조치 명령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훈련 교육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매년 작성해서 관리를 해주랍니다. 그냥 지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 관리 대장이라는 걸 작성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화재 위험 경보 관서장이 한답니다. 읽어보십시오. 화재 안전 영향평가 청장이 한답니다. 읽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넣어놓은 거예요. 참고로. 아직은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화재 위험 경보도 예전에 원래 기본법에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안전관리. 자, 우리 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을 선임을 합니다. 누가요? 관계인이. 또는 보조자도 같이 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채용을 한다라는 것, 선임을 한다라는 것. 그럼 안전관리자나 보조자를 내가 선임을 하고 싶어요. 그럼 14일 이내 신고를 하랍니다. 해임은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고라고 제가 해놨지만 이거를 며칠 이내에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이 사람이 그만뒀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신고했을 땐 14일. 그리고 보세요. 해임을 하거나 또는 그 건물이 새로 지어져서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면 꼭 30일 이내 재선임. 재선임은 30일입니다. 신고는 14일. 그리고 안전관리자 업무.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요. 1, 2, 5, 7은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업무. 요거 4개 꼭 암기해 두십시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업무. 나머지는요. 관계인도 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갔을 때 시설관리, 화기취급감독, 초기대응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건 이런 거. 소방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던가 자위소방대나 초기대응체계를 구성 운영 교육한다던가 소방훈련 교육을 한다던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한 기록 유지를 한다던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업무일지 작성에 대한 거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 됐나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고유 업무 4가지는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 대상물들이
좀 큰 소방 대상물을 우리가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거보다 작은 걸 1급, 2급 잘 나오죠. 제가 봤을 땐 2급, 3급은 그냥 참고로만 저는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외워야 될 건 특급하고 1급. 그죠? 그래서 특급은 이런 데는 제외예요. 동식물원, 불연성,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는 특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급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거 제외되는 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런 거. 자, 아파트는요. 연면적 대상이 없습니다. 항상 층수와 높이만 50층 이상인 아파트래. 높이가 200m. 하나의 층고를 4m씩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층은 제외예요. 항상 아파트는.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하 제외라고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아셨죠? 혹시 아파트 사시는데 지하층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나오세요. 아파트 사는데 왜 지하층을 살아? 맞잖아.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 50층 이상 아파트에 산다? 네. 돈이 좀 많으신가 보네요. 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직강 수강생들이 이제 혹시나 50층 사시는 분 계십니까? 50층 이상? 손 드시면 뭐하러 공부하러 오셨어요? 나가서 환불하세요. 이런 식으로. 농담이죠, 당연히. 네, 장난이죠. 네. 그러니까 장난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50층 이상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 이제 지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50층 이상으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를 아직은 조금 현실적이지가 않죠. 대부분 여기서 끊습니다. 49층에서. 그게 왜냐하면 특급으로 가면은 안전관리도 그렇고요. 소방시설도 그렇고요.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시공사에서. 그러니까 49층에서 끊는다니까, 이거를. 특급으로 안 만들고. 보통 49층으로 끊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저 의정부 사는 곳도 여러분들 아파트 올라오는데 다 49층. 그러니까 맥시멈이 49층이에요. 맥시멈이. 50층 이상으로 짓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49층에서 끊는 이유가 특급에 포함 안 시키려고. 요게 많이 드니까. 또는 안전관리하기도 힘들고. 그죠? 하여튼 50에 200m 아파트. 그리고 지하층 포함이죠. 지하층 포함. 지하층 포함. 지하층 포함한 층수로 30층. 그죠? 하나의 층고는 120m라 그랬죠. 즉 아파트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긴 포함입니다. 연면적 10만. 요런 애들이 특급에 들어간대요. 꼭 암기해 두십시오. 자, 1급은 얘 그대로 내려서 아파트로 가지고 오시면 돼. 30층에 120m. 제외라 그랬죠. 그리고 아파트 제외했을 때 15,000이나 11층 이상인 거. 요런 애들이 1급에 해당한대요. 15,000이나 11층. 그리고 가스 1000톤. 자, 2급 한번 보겠습니다. 옥내, SP, 물분무 등이 들어가 있대요. 위에 해당 안 하고. 자, 근데 호스릴은 제외고 가스가 100톤. 여기는 100톤 이상. 왜냐면 여기 1000톤 이상이면 얘라 그랬고 100톤에서 1000톤이면 2급. 지하구, 요거 잘 보십시오. 지하구는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인데 옥내나 스프링클러가 한정되어 있는 걸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한정을 하고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무조건 목조가 2급이 아닙니다.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3급은 뭐 그 외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건물에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탄만 설치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3급도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죠? 3급도 생각보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대부분 2급이나 3급이 많죠. 1급이나 특급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자, 안전관리 보조자를 두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보조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이 정도?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일 때, 연면적이 15,000 이상일 때, 아파트를 제외한, 그럼 한 명을 선임할 수 있대요. 보조자로. 아셨죠?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뭐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수련, 숙박 뭐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데들 한 명씩 다 선임할 수 있는 기준 나와 있고, 아파트는 300세대가 넘으면 또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야 된대요. 15,000이 넘으면 15,000을 또 추가로 한 명을 더 선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보조자 기준은 아직 자격증 쪽에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안전관리자 기준이 나오죠. 보조자보다. 자, 그리고 대행 업무 나와요. 대행 업무. 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얘는 이제 관리업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설법에서 배웠던 관리업자들이 업무 대행을 하는데 큰 사이즈는 업무 대행을 못해요. 안전관리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회사를 그냥 내가 선정을 해서 수수료를 두고 수수료를 주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 업무 대행을 그냥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안전관리 업무, 대행 업무 가능하고요. 그리고 2급, 3급 가능하대. 2, 3급. 자, 근데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아파트는 제외. 그래서 이 아파트가 30층에서 120m. 이런 데는 꼭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연면적 15,000 1급이나 또는 아파트는 무조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무, 대행의 업무는 이 정도만 할 수 있답니다. 관리 정도. 그러니까 복잡한 업무 말고요. 그냥 간단한 관리 정도. 그리고 이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는 꼭 암기해 두십시오. 이거는. 네, 신규 출제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공자가요. 공사 현장에도 안전관리자를 배치를 해야 돼요. 이게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읽어보시고 이 내용 있죠. 이 내용. 내가 공사 현장이 1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또는 5,000인데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지상층의 층수가 11개 층, 냉동 냉장 이런 창고 이런 데 면적이 연면적이 5,000을 넘으면 우리는 거기다가 꼭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 이거 제가 암기하라 그랬죠. 복지가 도소전. 근데 복합 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이거 포함 아니고요. 제외 11층 이상이나 또는 연면적 3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가 도소전. 피난계획 수립 및 시행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인은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고요. 피난 계획을 할 때는 항상 피난 경로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꼭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난 계획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가보면 이거 나와 있어요. 그럼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되니까. 도망을 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랍니다.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거나 분기별 1회 방송을 실시하거나 피난 안내도라는 걸 층마다 게시하거나 피난 안내도가 요즘 많이 배치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책받침 코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건물에다가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 일로 도망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는 영상 제공. 영상 제공도 많이 하죠.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서 이제 피난 영상 나오거나 또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처음에 광고 하잖아요. 광고 끝날 때쯤 영화 시작할 때 그 사이에 뭐 틀어줘요? 요거 틀어줍니다. 피난 안내 영상. 자, 그리고 특별관리시설물 요거 종류 암기하시라 그랬죠? 자, 특별관리시설물은 청장이 지정을 하는데 공처리 항문 산업, 공처리 항문 산업. 그죠? 초고층 지하 연계. 그리고 이거 숫자 들어간 거 잘 보십시오. 영화상영관 1000명 많죠. 그리고 점포 500개 이상의 전통시장 500개예요. 1000하고 500 들어가 있습니다. 1000하고 500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청문 이거는 뭐 자격증에서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벌칙 기준. 벌칙 기준은 제가 외울 것만 넣어놨어요. 이 정도. 네, 이건 따로 멘트 안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기출에 나왔던 거 위주로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공사업법이 나옵니다. 자, 이 공사업법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업법은 금방 끝나서요.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위험물법도 그렇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